자, 네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베어미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얼마 전에 첫 회사 입사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일찍이 개업한 형, 누나들은 이미 자리 잡고 라이프를 챙기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일반 기업에 있습니다. 야근이 거의 없어서 라이프 복지는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월급과 커리어 측면에서 봤을 때 늦기 전에 작은 법인으로 가서 개업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몇 년 전부터 회계사 세무사 선발 인원도 늘어나고 사무소도 포화 상태라 개업하는 게 맞을까 싶네요. 괜히 안정적인 직장 때려치고 후회할라나요? 입사 동기 만났어요. 그러니까 입사 동기라고 하는 거는 뭐 같은 이 직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배우민님이 참고로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예. 그러면 입사 동기분들은 같은 전문직이겠네요? 음, 연수조 모임요. 이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사무실을 차렸단 말씀이시죠? 회계 사무실을 차렸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님하고 좀 다른 라인으로 간 거네요. 예, 보통 회계사는 사무를 잘 안 차리고. 보통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의 재무제표 관리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저분들하고 님하고 노선이 좀 다른 거네요. 저분들은 이제 푸디로 간 거고, 예. 베어비니님은 회사에 종속된 거고, 스타일이 다른 건데.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그러니까 베어미님 집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찾아서 나오는 것에 있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회계사도 세무사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세무사 사무실 가거든요. 종합소득세 내려고 가는데 세무사 사무실 가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무사가 없어요.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누구누구누구 세무사 사무실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제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 세무사 사무실 진짜 많거든요. 저희 동네도 많아요. 지방이도 많아요. 한 얼핏 봐도 한 40개 되는 것 같아. 저도 갔는데 한 번도 그 세무사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직원도 여직원들만 보고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왜 없냐 하니까 세무사분들 영업하시는다 잘 안 들어온다. 내가 그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회계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영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업 싸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라도 이제 일감 같은 거 따오는 거? 요즘에 회계사들이 보면 앉아있는 회계사가 없잖아요. 세무사도 앉아있는 세무사가 없죠. 변리사도 앉아있는 변리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앉아서 모든 거 처리하고. 보면 굉장히 차로 왔다 갔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변리사도 보니까. 영업력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전문직도. 내가 최대한 많이 좋은 어떤 거래처나 이제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저는 본인이 지금 스타일이 맞으면 굳이 기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와이프분은 어때요? 참고로 변희님이 결혼하셨습니다. 와이프분은 어떤 입장이에요? 와이프한테도 얘기해봤을까요? 나 나중에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 와이프는 어떻게 생각해? 얘기하면 내가 볼 때 와이프분 반대할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약간 그런 거네. 약간 배어민인에 의해서 타치를 안 하는 스타일이네요. 니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어떤 느낌이냐면 변민희님이 이런 스타일이 이미 적응을 했잖아요. 적응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내가 굳이 뭐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요즘 로스쿨 변호사분들도 워낙에 이제 차려서 못 이제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의 법무팀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회사에 종속돼가지고 요즘 전문직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이제 어떤 그런 로펌이나 아니면 이제 법인 같은 로 가는 것보다 그냥 이제 회사의 직원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스카이나 명문대 나오신 분들은 그분들은 뭐 가는 것이 있겠지만 근데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어렵잖아요. 혼자서 누군가 이제 좋은 사수나 파트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 뭐 변호사나 전문직 같은 거 혼자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제 모여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룹으로. 요즘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변호사도 보면 이제 같이 만나는 사람끼리 있잖아요. 묶여가지고 한 네다섯 명이 이제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아, 로컬 법인? 아,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 아니구나.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소득 아닙니까, 소득. 소득은 어떻다고 합니까? 솔직히 돈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만나서. 만나가지고, 형은 뭐, 나왔는데 괜찮아? 어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 만났는데 안 물어봤다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은데. 저보다 많이 번다고요. 많이 안 벌었으면 이 고민 안 하겠죠. 배어민이님. 만약 저보다 적게 벌었으면 저 그냥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사연 안 보냈겠지. 근데 많이 버니까 보냈겠죠. 많이 버니까 보냈겠죠. 어라? 이 형 잘 나가네? 괜찮은 것 같은데? 솔깃한데? 아, 난 여기 있어봐야 버는 게 딱 정해져 있고. 아, 고민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모임에서 얘기 듣기 전까지는 생각이 별로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지. 꼭 해야겠다 마음 없었어요.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근황 같은 들으면서 뭐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보내? 잘 본단 말이지? 근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배어민이 님이 저 개업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을 거야. 야, 이 실력이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래봤자 그냥 회사의 하수인밖에 안 돼. 우리도 언젠간 나와서 해야지. 아무리 전문직 줘봐 회사 안에 있으면 그냥 직원이지. 안 그래? 이런 얘기 꼬드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너 다닌 지 얼마나 됐지? 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야, 그 정도면 다 배웠어. 야, 그 정도 다 배웠다니까? 야, 더 이상 너 그거 할 것도 없어. 언제까지 남아있을 거야.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솔깃했을 것 같아. 자면서 붕어 형 거 스트레이트로 듣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재생 목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재생 목록. 제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 들어가 보시면 댓글만 모아놓은 거 있어요. 한 달치 댓글만. 그거 보시면 한 이틀치는 그냥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아, 미래가 그렇게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좋은 사수나 파트너가 있으면 로컬 법인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빨리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괜찮은 데면 남아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저물고 있다, 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돈 많이 나가는 사람 정리하기 뻔하니까. 회사 입장에 돈 많이 나가는 사람 난데. 지금 가뜩이나 또 경기도 안 좋고, 그 기업들 만약에 뭐, 재무제표 상황 안 좋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긴축재정 들어가면 당연히, 예, 돈 많이 먹는 사람 정리하려고 할 텐데, 그럼 그 중에 내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예. 그러면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좋을 것 같네요. 노컬 범인 같은 거. 만약에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있잖아요. 헬코님 땡큐라고요? 아, 그렇군요. 와이프한테 얘기하시죠. 나 잘라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혼자 하는 거면 좀 무리수인데, 같이 하는 거면. 그리고 정말 어떤 좋은 파트너가 있다면. 혼자는 못 한다고요. 배우민이 독고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분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저게 있잖아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민도 아시겠지만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어떤 파트너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전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항상 나한테 이제 손을 뻗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꿰차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일단 회사에서 뭐 아직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존버하시고 나가는 게 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존버하시고 존버할 만큼 하고 나가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나가면 또 회사 다시 못 들어오잖아요. 이런 회사를. 내가 한 번 이제 여기서 나가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로컬로 가야 되잖아요. 중소기업 경리나 회계처는 어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 현대로 자르진 않아요. 그러면 계십시오. 그럼 계십시오. 그럼 계세요. 아, 저물어 가는 곳은 아니네요. 예, 그럼 계십시오. 계십시오.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 더 얘기할게. 물론 뭐 돈은 로컬이 더 많이 주겠지만 회사에 있으면 좋은 게 뭐예요? 복지 아니에요, 복지. 복지가 좋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런 거예요. 다닐 때는 내가 복지를 받는 사실 잘 몰라. 근데 나오고 나서 돈 나갈 일이 생기면 알게 됩니다. 왜 배우민님도 회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복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뭐 복지 포인트나 뭐 그런 이제 갖가지 혜택 받을 거 아니에요. 안 받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교를 비교해야지, 미롱님. 그러니까 받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받는 복지도 돈으로 함께 계산해보세요. 의료비나 아니면 뭐 여행이나 아니면 뭐 대출 같은 거. 대출 같은 것도 회사의 복지거든요. 저금리 대출이나 아니면 뭐 근속 수당 아니면 뭐 나중에 학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나중에 회사 이제 오래 다니고 하면. 그래서 이거 장기적으로 봐야 돼, 장기적으로. 뭐냐 하면, 일단, 회사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복지 좋죠. 근데, 이거 나오고 나면 다 돈이에요. 이거 생각해야 돼. 이 복지라는 게, 받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퇴사하고 나면 다 돈이에요. 돈 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있을 때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는데, 나오고 나면, 아, 이걸로 돈 써보면, 아, 그게 좋은 거였구나.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복지라는 것도 내가 받는 돈으로 포함시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직장인들이 그냥 받는 돈만 돈으로 생각하지, 회사에서 내가 매년씩 받는 그런 복지나 혜택은 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돈이야. 단지 우리가 못 만져서 그렇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 보세요. 지금 내가 돈 받는 거, 회사의 복지까지 받는 것까지 다 계산이 뚜렷했을 경우에 지금 저분들이 받는 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님이 회사에서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배우민이님 서로 오픈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봐요. 오픈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질투할까봐 오픈하지 않는 거고, 아니면 생각보다 적게 보니까 오픈하지 않는 거고. 전 두 가지 경우 다 있다고 봐요. 두 가지 경우.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게. 굳이 회사에서 날 내보내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그런 거 생각해야 돼. 뭐냐 하면 항상 전문직도 그래요. 전문직도 그렇지 않나요? 나보다 잘된 사람만 생각하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많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전문직도 위만 보지 아래는 보지 않잖아요. 전문직도 그렇잖아요. 레벨이 있잖아요. 서로 간의 레벨 차이가. 급여나 어떤 그런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복지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보다 아래도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내가 회사에서 뭐 취해받는 게 없고,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없고, 일하는 거 익숙하고. 그렇다고 하면 난 지금 딱히 잘 나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사가. 딱히 잘 나가는 분은. 그렇게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배우민님보다 좀 낮은 대우를 받는다거나 나오고 나서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분들이 겉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존심이 세잖아요. 님도 아시겠지만 자존심 세잖아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저 수익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전문직 분들도 굉장히 뻥카를 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매출을 진짜 소득으로 얘기하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매출이 소득이 아니잖아요. 매출에서 뭐 거기 고용하는 직원도 월급도 빼야 되고, 그리고 월세도 빼야 되고, 차에 나가는 어떤 그런 거. 보통 전문직분들 차 있잖아요. 다 리스거든요. 웬만하면 리스입니다. 배우민이 그렇죠. 그럼 차 리스에 나가는 기름값, 출장비, 밥값 이런 거 다 빼야 돼요. 다 빼고 나서 남는 거.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부표적인 것도 있을 거야. 만약에 뭐 달에 2천만 원 번다고, 그게 진짜 통장에 꽂힌 게 2천만 원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떼지 않았는데 2천만 원 얘기하는 건지, 매출만 수입료만 받아서 2천만 원 얘기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 저런 사무실 뭐 법인하면 나가는 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로컬로 이제 로펌 같은 거 해도 있잖아요. 그 밑에 사무직 직원들도 좀 있단 말이야. 그분들 월급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변호사라고 하면 사무장이 하나씩 붙어요. 송무나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 월급도 줘야 되거든요. 적게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 월급 인건비에다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초 아닙니까? 소초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사무실이. 그거 나가는 돈.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도 그냥 보통 세단이 아니라 보통 비싼 차, S클래스나 G90 같은 거 못 씁니다. 그럼 그거 다 리스로 해가지고 나가는 기름값. 생각보다 저런 이제 전문직 계신 분들 운전을 많이 해요.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 기름값 엄청나게 많이 소모돼. 톨비도 있고. 밥도 나가서 사 먹고. 접대다 왔다 갔다 그래. 그러면 돈 많이 깨져. 그거 다 빼고, 그거 다 제하고 나서 남는 돈.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배어미니님을 어떻게든 자기들 수하에 두려고, 어, 같이 하려고, 예, 같이 하려고 꼬드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얘 꼬드겨서 같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만약에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배어미니님이 이런 사연은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꾸 꼬드기면을 다 하다 보니까, 진짜 그건가? 나가는 게 맞는 건가? 괜찮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여기 좀 오래 일했고, 긴가민가한 거죠, 이게.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계십시오. 여기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뭐 적지 않게 뭐 해주는데 분명히 나오고 나서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얘기를 안 하겠죠. 이런 거 생각해야 돼. 내가 회사에 들어와 있지만 회사에서 나오면 또 두 번 다시 여기 못 들어와요. 두 번 다시. 네. 두 번 다시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그런 거 생각해봐야 돼.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제발. 아무튼 배어미니님,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 또 계속 오래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